만약에 상승장이 또 온다면 올해 정말 크게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한 20만 불 정도 갈 것 같아요. 2배 정도 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거를 뭘로 들었었냐면 저같이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모아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고요. 이 사이클을 맹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번의 이벤트로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갈 수 있다, 깨질 수 있다. 500만 달러 이상,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100만 달러까지, 200만 달러까지, 1000만 달러까지. 왜 그러냐면 네, 안녕하세요. 변화무쌍한 시장의 이슈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한 번 더 체크해보는 크로스 체크입니다. 먼저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분야에서 컨설팅을 위주로 하고 있는 원더프레임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스매시파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백훈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두 분이 이제 올해 비트코인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각자의 전망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백 대표님께서 먼저. 비트코인 전망. 저는 2025년은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는 이벤트 이후 그 이듬해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는 일이 항상 한 지난 3번 정도 반복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패턴이 반복된다면 2025년이, 왜냐하면 반감기가 2024년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크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그런 한 해가 됩니다. 주로 연말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2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격 상승이 크게 올 거다 이런 기대를 하는 시점은 아니지만 연말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비트코인의 그 장기적이나 또는 단기적으로 관점이 다른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법이 달라지는, 그래서 저같이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모아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잠깐 정리했다가 좀 많이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고 이제 이런 판단을 하시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2025년 연말에 반드시 가격이 예전처럼 크게 오를 것 같다, 이거를 100%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패턴은 언제나 깨질 수 있고 모델은 언제나 틀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그 지정학적인 어떤 중요성, 그다음에 미국 정부에서도 비트코인을 어떻게든 그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지난 15년의 역사 동안, 비트코인의 역사 동안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장이 또 온다면 올해 정말 크게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비트코인 가격 전망의 그 특성이기도 한데 어느 시점에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초에 제가 다른 데 나가서 전망을 할 때는 연말 기준으로 한 20만 불 정도 갈 것 같다. 그러니까 2배 정도 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거를 뭘로 들었었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작년에 미국 시장에 런칭이 됐고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올해에도 계속 유입이 계속 될 것 같고, 패시브한 유입을 감안하면 적어도 16만 달러 그리고 많으면 20만 달러까지 오를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한 달 사이에 있었던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국가의 지도자들 중에 최초로 친암호화폐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 당선이 됐고 이제 취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백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격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작년에 있었던 ETF 효과가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망 가격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올해 말 기준으로 한 20만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소 조금 더 낙관적인 전망을 좀 하셨는데요. 비트코인 그 가격 상승에도 사이클이 있다는 주장,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백훈종 대표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4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찾아오는 고정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투명하게 공급 스케줄이 다 공개돼 있고 언제 끝나는지도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아주 투명한 그런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15년 동안은 3번의 반감기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2년 동안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감기가 있던 해에 좀 복구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 해에 많이 오르고, 그 다음 또 떨어지고 2년 동안 기고, 이런 사이클을 반복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사이클을 맹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이클이 그동안 3번이 반복됐건 4번이 반복됐건 6번이 반복됐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이벤트로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갈 수 있다, 깨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사이클론에 너무 갇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약간 고급 정보인데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사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가진 가치예요. 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은행망 통해서 돈을 보내잖아요. 근데 은행을 통하지 않아도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돈을 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같이 금융이 잘 돼 있는 나라에서는 그게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금융이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사실 굉장히 혁명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반감기가 왜 있냐? 반감기라는 건 이 네트워크를 작동시켜주는 그 채굴자들에게 주는 일종의 급여예요. 그 급여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예요. 비용을 반으로 쳐볼까? 그래도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 작동하네? 또 쳐볼까? 그래도 작동하네? 그러면 더 적은 비용으로 계속 작동을 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이 네트워크가 가진 경제적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의 사이클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람들이 복잡한 걸 싫어하거든요. 반감기 이후에는 가격이 오르더라. 마치 금이 해지 자산이다. 이런 것처럼 일종의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있고 여태까지 있었어요. 명확하게. 그리고 앞으로도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제 더 이상 이 월급 컷하는 수준이 거의 전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본연적인 어떤 경제적 가치의 상승은 크지 않지만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 반감기야?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감기니까 믿고 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본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후의 반감기부터는 저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의미가 크지 않다라고 보긴 하지만 이런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작동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지점이 뭐냐면 이 네트워크의 가치라는 것은 사실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채굴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채굴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크게 한번 상승했던 저는 이유를 저 혼자서는 이유를 뭐라고 보냐면 2022년에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원이 됐다고 보는데 아까 백훈종 대표님께서도 잠깐 얘기하셨다시피 러시아가 금융 제재를 받으니까 금융 제재를 받으면은요 그냥 은행망을 쓸 수 없습니다. 자국에서만 쓸 수 있어요. 해외 송금이 안 돼요. 그래서 석유 팔고 이런 거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럼 비트코인으로라도 대신 해볼까? 라는 아이디어를 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러시아라는 굉장히 일정 수준 이상의 크기를 가진 강대국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받았지만 사실 트럼프는 러시아랑 손을 잡으려고 하는 지금 뉘앙스를 보이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휴전하자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빼놓고 러시아랑 종전협정 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더 큰 적이 있기 때문이죠.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러시아랑 우리가 싸우니까 러시아가 중국에다 싼 값에 원유 퍼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우리한테 좋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비트코인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되냐면 중국은 자본 유출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도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주축이 된 브릭스에서 암호화폐도 뭐 우리끼리 돌려볼까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 러시아랑 이 미국이랑 짝짝꿍을 해버리면 비트코인이 중간에 붕 떠버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네트워크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사이클이 있냐는 질문 하나로도 사실 이런 정도 뎁스의 얘기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작동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국제적인 정세나 지정학적인 요소들을 같이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과거에 움직이던 대로 반드시 움직일 거라는 그 단순한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주 이게 또 중요한 질문인데요. 비트코인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네.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100만 달러까지 뭐 200만 달러까지 1000만 달러까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모네터리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즉 전 세계의 모든 정부들이 또는 중앙은행들이 이 유동성을 통해서 자국의 어떤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일종의 정치인들의 이런
이권이 개입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돈 풀기, 결국 이제 이 닉슨 쇼크 때 금태원이 중지된, 그래서 달러 가치가 그냥 신용 팽창으로 계속해서, 달러 가치가 아니라 달러의 유동성이 신용 팽창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게 된 상황에서는 이 주요국들은 계속해서 이 돈 풀기를 멈추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이후 2022년에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글로벌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연준의 TGA 어카운트에서 다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지금 이제 유동성을 다시 푸는, 그러니까 연준의 TGI에서 은행들이 돈을 빠져나가서 빼나가서 그거를 어딘가로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내보내는 형태로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는 그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기준금리는 잘 내리고 있지 않지만 사실 연준은 은행권의 자금 경색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성장률 침체 이런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마사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는 양적 완화 기조가 이미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처럼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지 몰라도 다시 점진적으로 유동성의 파도가 들어오고 있는 건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사이클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유동성이 뭐 줄어들었다 늘어났다가 결국 우상향한다, 계단식으로 우상향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그것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너무나도 우리가 투명하게 알고 있지만 4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고 언젠가 발행이 완전히 끝날 거기 때문에 결국 더 투명한 자산인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지난 수천 년간 금이 누려왔던 궁극의 안전자산, 플라이트 세이프티라고 하죠. 그 지위를 비트코인도 종국에는 누리게 되는 그런 미래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저는 얘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올해 별일이 없다면 연말에 한 20만 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어떤 주정부든 아니면 연방정부든 간에 어떤 형식으로든 비트코인 비축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미국이 아니더라도 세계 뭐 주요 국가들이 이런 움직임에 동참한다. 라고 하면 뭐 50만 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비트코인이 굉장히 높은 수준, 뭐 500만 달러 이상,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세계가 한번 아사리판이 나야 된다. 우리가 이제 스위프트라는 망을 굉장히 오래 몇십 년 동안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스위프트가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어떤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수수료가 높다든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으로 세계 이제 달러화를 흩뿌려 놓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전자결제 방식으로 금융유통 질서를 바꿀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리적인 가치, 방해할 수 없는 네트워크, 그 가치가 굉장히 퇴색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갈등이 있어야지만 더 제 역할을 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기존 질서를 깨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어떤 그 돈을 유통시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항상 비트코인은 거기서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미국처럼 우리가 비트코인 채굴을 더 많이 해서 우리가 이 제어권을 그냥 가져버리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금지시키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금지시키자는 이미 물 건너갔어요. 왜냐하면 일반 기업들이 지금 엄청 여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건 이미 금지시킬 수는 없는 약간 그런 상황으로 됐다고 보고, 근데 얘가 정말 아무런 어떤 기능 없이 그렇게 퇴화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지금 금 가격을 보면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금 가격이 계속 우상향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다가 어떤 지정학적 이슈가 있을 때 상단을 뚫고 올라갑니다. 근데 3번 상단을 뚫으면 또 올라가는, 한동안은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이긴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돈이 풀리는 추세로 보면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갔어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감안하면, 근데 어쨌든 사람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올해가 중요한 걸 거니까 올해 말까지 20만 달러 정도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뭐 국부 펀드에 편입이 된다, 그리고 뭐 미국이 산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상당히 최대 50만 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 네. 단기적으로 올해만 보고 투자를 한다면은 어떤 이벤트를 좀 보고서 그거를 이 투자의 신호로 좀 봐야 될까요?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인데 네. 데이비드 섹스가 최근 며칠 안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발표가 있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 그 발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이 중요 발표라는 얘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쭉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 그것은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에 대한 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비트코인 비축 자산 얘기가 없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사시면 됩니다. 저는 왜 하반기에 20만 달러를 보냐면요.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고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늘어나면 이게 그 자체로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약간 금리 인하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다 오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하는 굉장히 협소한 호재였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만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비트코인으로 들어와서 이게 가격이 오르면 여기서 이익을 본 사람들이 돈을 빼서 알트코인에 넣습니다. 네. 알트코인들은 시총이 적기 때문에 멀티플이 높게 올라간 효과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이제 순환매 효과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순환매가 작동할 수 없는 호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위주로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알트코인 가격들이 들썩들썩 거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 중대 발표에 비트코인 얘기가 없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그때 이제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네. 생각하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 발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지금 나와 있는 USDC, USDT 같은 그냥 코인을 살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 있는 메이드 인 USA 플랫폼 기업들로 하여금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빌 해거티 아까 백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법안에 보면 100억 달러가 기준이에요. 100억 달러 기준으로 100억 달러 미만의 시총을 가진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그 규제를 완화해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100억 달러 이상인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세계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네. USDT, USDC. 네. 이 얘기는 뭐냐면 100억 달러 자체가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코인, 애플 코인, 뭐 아마존 코인, 페이스북 코인. 페이스북은 실제로 리브라라고 해서 예전에 코인 찍으려고 그렇죠. 했었죠. 예. 이런 코인들을 찍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걸 무기로 해서 세계의 어떤 플랫폼 그 확장 전략을 펼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 패권이 확장되는 그림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단순히 코인 투자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 드리면 빌 해거티가 그냥 내놓은 법안이 그냥 통과된다. 그럼 빅테크 사야 돼요. 플랫폼 기업 사야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알트코인 상승률이 훨씬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럼 거시경제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2번 있을지 1번 있을지 이거는 사실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연준은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해나갈 거로 저는 봐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대신에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한 대로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을 어떻게 하든 우리는 시중금리를 낮춰서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했어요. 결국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를 미국 내에 있는 인플레이션 낮추고 에너지 생산을 늘려서 인플레이션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국채 발행량 조절해가지고 낮추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위험 자산은 당연히 가격 상승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올라간다. 그리고 시중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유지하지만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어쨌든 돈이 흘러간다. 라는 식으로 내러티브가 번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미 돈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형성이 돼 있긴 합니다. 비트코인은 차치하고 일단 잠깐 빼놓고 이 밈코인 트렌드를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직접 밈코인을 발행했고 근데 그런 거 빼고라도 지금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카운트 되는 알트코인 개수만 몇 개인지 아십니까? 수백만 개입니다. 수백만 개의 알트코인이 수백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현재. 네. 이거는 코인마켓캡에서 트래킹 되는 코인 수만 봐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밈코인의 어떤 이 쏠려 있는 세간의 이목이 굉장합니다. 지금 이거라도 한번 한탕 해보고 싶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했으니까 약간 까방권도 있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만 조금 더 시장 친화적으로 풀리면 아마 그쪽으로 대거 돈이 들어올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뭐 글쎄요. 정도는 2021년 불장보다 약할 수는 있지만 또 한 번 이제 그 갓 캔들이라고 하죠. 큰 양대 장봉이 나오는 시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25년도는 결국 이제 이 시중 금리가 내려가는지 그리고 밈코인 트렌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지 이런 거 같이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